안녕하세요. 통계학을 쉽게 알려드리는 통계학 친구의 다니엘 쌤입니다. 오늘은 통계학 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 통계학은 어떤 학문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통계학과 친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통계학은 무엇인지 그 정의와 통계학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와 데이터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과 관련된 학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Yes와 No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와 친해져 보세요. 수학과 통계는 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면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학의 뿌리는 수학입니다. 기초학문인 수학 안에서 파생된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계가 그 중에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계학은 20세기 들어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했고요. 미국은 1950년대부터 통계가 수학에서 분리되어서 지금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발전한 학문입니다. 통계는 사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통계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영어로는 statistics라고 하는데요. 이 statistics 통계학은 라틴어의 status, 즉 state, 국가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데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 통계와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는데요. 무려 6,130억 달러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요. 약 830조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국가 예산이 600조니까요. 우리나라가 1년에 통째로 날아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10%로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관련해서 2016년도 랜시치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금융위기 당시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의료복지 지출이 줄면서 암으로 50만 명이 더 사망했다는 결과입니다. 즉,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더 사망했다는 통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 통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계학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논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규칙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즉, 비논리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사항들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데이터와 상호 모순적인 정보, 지식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정량하는 확률적 기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가 무인주행 자동차의 불확실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행 중에 돌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행 중에 돌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레이저 거리 탐지기 같은 센서들, 다수의 통신용 안테나를 장착하고 발생 가능할 확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주행 중에 돌발 사항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하여 규칙성을 부여하고 돌발 사항에 대처하게 되는데 바로 통계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요약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의 해독 능력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겠죠.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유능한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의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즉, 관련 주제, 지식, 그리고 직관력, 일반 상식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에게 간단한 용어로 큰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를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세 가지 도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뉴욕, 파리, LA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통계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친구, 가족 또는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도시 순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설문을 통한 집단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이 2명이라면 이 자료는 개인적인 자료로 가능하지만 대중적인 자료로 발표하기엔 좀 힘이 들겠죠. 하지만 100명, 1000명 이상의 집단이라고 한다면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바로 50% 이상이 바로 2번 파리를 가고 싶은 도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통계학은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통계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제 일반 교육의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계학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학을 경제적인 논점에서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예측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좋아질 것 같아. 아니야, 나빠질 것 같아. 이것도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보다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바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 경제를 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분석해서 자료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점포의 매출 성장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점포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이 점포의 매출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매출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연도 판매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년 전 매출 통계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느 날 백신을 맞았는데요. 주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백신 부작용이 있어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백신을 맞은 수백만 명의 예방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 백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해서 데이터 통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발표입니다. 정치 여론조사가 요즘에는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정치 여론조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통계 결과를 발표할 때는 모집단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설문하였는지, 신뢰도 구간 등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결과는 대중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통계학과 연관된 학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사회과학인데요. 사회과학은 사회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논문인데요. 논문은 통계 분석을 거쳐서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는 구조이므로 이 연구 분야에서 논문을 쓰려면 통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에는 최소한 기초통계학과 회계분석 지식 등이 좀 필요하겠죠. 또한 자기 연구에 통계를 직접 사용하고 싶다면 엑셀은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SPSS, 그 다음에 SAS, R, 에이모스 등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통계학과 연관된 학문으로는 의학, 약학, 수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방의학, 공중보건학에서 전염병을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학과 연관된 학문으로는 자연과학과 공학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네트워크, 카오스 이론 등 AI 용어가 사용된다면 바로 통계학과 연관된 분야입니다. 현대의 자연과학은 이제는 전통적인 실험에서 벗어나서 통계학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근사치를 구한 뒤에 이것을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참 좋은 게 빅데이터 분석기사 국가 자격증이 2020년에 시행되어서 이제 겨우 3년 차라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데이터 분석가들은요, 유튜브 채널 스마트 스토어 분석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보면 빅데이터 관리 부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 그리고 인터넷 포털 업체 등 데이터 분석 업체,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업체, 그리고 시스템 개발 업체까지 두루두루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가 직업은 2012년도에는 베스트 10 자료에 없었어요. 하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는 무려 16%가 상승이 되어서 베스트 직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 전공자들의 직업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학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의 연봉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4년 미국의 베스트 10 예상 직업군에도 데이터 분석가는 여전히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높은 직업군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계학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기억할 것은
통계학은 데이터 학문이라는 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계는 우리와 밀접한 학문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가의 위치는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통계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다니엘쌤이 통계학을 여러분과 친구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통계 데이터와 4차 산업의 연관성 및 데이터 분석과의 모든 것으로 꾸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학 친구의 다니엘쌤이었습니다.